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74살의 괴테가 17살의 레베초프를 사랑한 결과 완성된 파우스트 이야기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독일이 낳은 천재 시인으로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엔 괴테가 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시인인 동시에 극작가, 정치가, 과학자, 변호사였으며 바이마르 공화국의 재상이었고 생물학자, 경제학자이며 동력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독일 문학의 거장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마인강변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1832년 3월 22일 83세의 나이로 바이마르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요한 카스파 괴테는 38세, 어머니 엘리자베트 텍스토르는 17세가 되던 해인 1748년에 결혼했고 이듬해인 1749년 첫 아들 괴테를 낳았습니다. 괴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그마치 21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 이를 두고 어느 교수가 강의 시간에 천재 자녀를 원하면 부부의 나이차가 적어도 20년은 되어야 한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답니다. 괴테는 독일이라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질풍노도의 시대와 고전주의, 낭만주의 어느 사조를 놓고 보아도 그가 없으면 속빈 강정이 되고 맙니다. 1999년 그의 탄생 250주년을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념한 것으로도 그의 작가적 명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괴테 문학의 원천이었던 여성들. 괴테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바로 화려한 여성 편력으로 한마디로 괴테는 지독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괴테의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여성은 5명이요. 괴테가 사랑하고 흠모했던 여성은 9명으로 공개된 여자만 14명입니다. 실제로 괴테를 스쳐간 여성이 몇 명인지는 괴테 자신만이 알 것인데 괴테는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여성을 만나는 남성을 바람둥이라고 하는데 유부녀를 사랑한다면 더욱 그렇지만 괴테를 보면 세간의 비난을 받는 사랑도 예술가에게는 좋은 작품이 탄생하는 원동력이 되는 듯합니다. 괴테에게서 여성을 빼면 작품을 말하기 어려운데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흔적들은 작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위대한 작품 덕분에 그의 바람기는 크게 흠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여인들의 사랑 없이는 고독에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곱게 펼쳐진 인생에서 괴테는 무수한 여자와 사귀면서 사랑에 관한 글을 많이 남겼는데 괴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괴테와 사귀었던 여자들도 같이 연구해야 괴테를 알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괴테는 연애를 통해 시인으로서 생명력과 감성을 습득했으며 이것은 죽는 그날까지 마르지 않는 위대한 시상의 밑거름이 되었고 수많은 여인들은 괴테가 새로운 분야에 눈뜨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괴테는 자신의 연인을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게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대표가 파우스트의 그레트헨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샤를로테 부프입니다. 괴테의 첫사랑은 그의 13에서 15세 무렵 첫눈에 반한 그레트헨으로 술집 심부름을 하는 여성이었는데 자서전시와 진실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묘사했습니다. 파우스트에서는 늙은 학자 파우스트가 악마의 유혹으로 젊어지는 약을 먹고 회춘해 그레트헨이라는 소녀와 사랑에 빠져 둘 사이에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들이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레트헨은 괴테가 10대 때 첫눈에 반한 첫사랑의 대상이었고 본인은 괴테를 돌봐주는 동생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알게 된 괴테가 수치스럽게 여겨 끝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괴테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들장미 소녀 제제나임의 프리드리케 브리오는 노래로 잘 알려진 들장미의 주인공입니다. 괴테는 그녀와의 만남으로 만남과 이별을 완성했으며 괴츠와 파우스트 등에서 버림받는 순진한 처녀를 통해 그녀에 대한 속죄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가 장미한 성인을 보았네. 들판에 피어있는 장미를. 그 꽃이 마치 이른 아침처럼 싱싱하고 아름다워. 가까이서 보려고 달려간 아이는 기쁨에 넘쳐 그 꽃을 들여다보았네. 장미, 장미, 붉은 장미, 들에 핀 장미꽃. 아이는 말했네. 들에 핀 장미야, 너를 꺾어 가질 거야. 장미가 대답했네. 그럼 난 가시로 널 찌를 거야. 내가 영원히 나를 잊지 못하게 말야. 그냥 참고 있진 않을걸. 장미, 장미,
붉은 장미, 들에 핀 장미꽃. 하지만 제멋대로인 사내 아이는 들장미를 꺾어버렸네. 장미는 꺾이지 않으려 기를 쓰며 아이를 찔렀지만 고통스런 비명도 소용없이 꺾이고야 말았네. 장미, 장미, 붉은 장미, 들에 핀 장미꽃. 괴테의 들장미. 그녀는 괴테가 떠나간 후 독신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괴테가 미남이긴 하지만 이런 여성을 사랑했다니 놀라우며 눈이 높은 만큼 상실의 아픔은 더욱 컸다고 합니다. 괴테는 19세 때 자기 어머니의 친구인 26살의 연상 수산나 폰 클레텐베르크를 좋아했는데 어머니의 친구를 좋아하다니 이해하기 어렵지만 클레텐베르크는 깊은 신앙심이 있는 독신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괴테가 중병에 걸려 라이프치히 대학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돌아와 힘들어할 때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사귀던 여자들과의 나이 차도 폭 넓어서 19살에는 어머니의 친구이자 26살이나 연상인 주잔네 폰 클레텐베르크란 여자와 사귀었고 훨씬 뒤인 74살에는 55살 연하인 울리케 폰 네베초프에게 청혼합니다. 여담으로 괴테의 어머니는 괴테가 만나는 여성의 나이나 신분 등을 이유로 간섭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괴테의 부인이 되는 크리스티아네와 동거를 할 때에도 주변 사람들은 여자의 신분이 괴테에 비해 너무 낮고 교양이 없다며 수군거렸지만 괴테의 어머니는 두 사람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약혼자가 있는 샤를로테 부프라는 여인을 사랑해 고민에 빠졌고 그 고민을 소설로 승화시킨 것이 유명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사랑의 홍역을 치른 뒤 괴테는 궁전관리의 부인 샤를로테 폰 슈타인을 만나 사랑을 느끼지만 가정을 가진 그녀와의 사랑은 늘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른바 플라토닉 러브였습니다. 샤를로테는 괴테의 친구의 아내였는데 롯데그룹은 이 샤를로테에서 따온 이름이며 롯데시네마의 프리미엄 상영관 이름도 샤롯데입니다. 괴테가 슈타인 부인에게 보낸 편지는 무려 1500여 통으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열정을 다해 한 사랑이었지만 7년 연상의 부인은 늘 지적인 차원에서만 마음의 문을 열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괴테는 부인 덕분에 불타는 감성을 지성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사냥꾼의 저녁 노래, 바다 여행, 달에게 나그네의 밤노래 같은 시를 쓰며 사랑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1775년 말에 괴테는 심각한 위기를 겪는데 16세의 은행가의 딸 릴리를 만나 이듬해 4월에 약혼을 했지만 연인의 주변 환경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화려한 사교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괴테는 이러한 상황을 릴리의 시를 통해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전의 제제나임의 시에서 시인과 자연과 연인이 하나가 되어 환희의 감정을 녹여서 지르던 환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시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데 릴리를 만나고 처음 쓴 시인의 사랑과 삶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우울한 심경으로 노래하는 사랑의 속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릴리와 헤어질 무렵인 9월경에 쓴 릴리의 동물원에서는 사육되고 있는 곰은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대우를 받고 싶지만 그녀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의 사랑에 대한 욕망이 그러하듯이 그 탈출은 번번이 실패하고 그녀의 곁으로 돌아가지만 그녀는 한 여인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괴테의 대표작 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있는데 독일 문학계의 낭만주의를 제대로 보여주는 고전이자 면도칼처럼 서슬퍼런 연애소설이며 가장 슬픈 러브스토리입니다. 이 작품은 괴테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로데의 검은 눈동자가 괴테가 사랑한 막시밀리아네입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괴테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둥지를 트는데 학급 공무원의 딸 크리스티아네 볼피우스와 결혼해 5자녀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뒤 평민 출신인 그녀와 동거를 시작하는데 이는 그 당시의 상류층의 커다란 스캔들이었고 괴테 인생에서 한 번뿐인 합법적인 결혼 생활이 그녀와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806년 프랑스 군인들이 괴테의 집에 침입했을 때 의연히 그의 앞을 막아서며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괴테보다 먼저 1816년 51세의 나이에 사망한 불피우스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괴테의 식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대, 오 태양이여, 어두운 구름을 통해 비치고자 하나 헛되었구려. 내 일생에 얻은 것은 오직 그녀의 상실을 슬퍼하는 것이리.
16살 연하인 크리스티아네에게서 아들인 아우구스트 폰 괴테를 얻었는데 동거한 지 18년이나 지난 1806년에서야 혼인했고 결혼 9년 만에 그녀는 병사를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네는 평민이라 주변에서는 괴테의 사실혼을 말렸으며 괴테와 크리스티아네의 관계를 곱게 보지 않았는데 크리스티아네는 사교적으로 활발한 인물도 아니고 교양이 있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친하게 지내던 샤를로테 슈타인과의 관계는 이 일로 인해 잠시 껄끄러워지기도 했는데 슈타인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모델이 된 샤를로테 부프가 아니라 여성 문인이자 고위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네는 괴테가 가진 작가로서의 자유분방함과 감수성을 이해했고 그의 예술적 영감을 자극해 여러 시문학을 남기게 했고 결혼 뒤 완숙기에 접어든 그는 왕성한 집필활동을 전개합니다. 문학사적 사건이 된 할아버지의 소녀 사랑. 괴테는 끊임없이 많은 여성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이별하였으며 그가 머물렀던 인생의 여정지에서마다 사랑하는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여인들과의 사랑과 이별, 희열과 절망은 그에게 새로운 문학을 낳게 해서 그가 사랑한 여자들이 없었다면 그의 문학도 없었으리라는 것은 그를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괴테의 나이 72살이 되었을 때 부인이 죽고 없었고 아들이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니 괴테는 두 손자와 손녀 알마의 재롱에 정신을 못 차릴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괴테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17세 소녀 울리케 폰 레베초프를 보고 사랑에 빠져 그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청혼을 한 것입니다. 현재의 마리안 스케라즈네는 괴테가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여인과의 장소이기도 한데 괴테는 마리엔 바트에서 17세의 소녀 울리케 폰 레베초프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꽃이 모두 져버린 이날, 다시 만나기를 희망할 수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 그녀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와 두 팔로 너를 안아주리라. 28일 탄생 266주년을 맞은 베무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남긴 시 마리엔 바트의 비가의 한 구절인데 사랑을 얻지 못한 슬픔과 비극적인 체념이 절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괴테가 이 시를 쓴 것은 74세였던 1823년인데 70이 넘은 괴테가 시련에 고통스러워하며 연애시를 쓴 배경에는 당시 그가 사랑했던 19살의 울리케 폰 레베초프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저서 광기와 우연의 역사에 따르면 괴테는 이 소녀에게 구혼했다 거절당한 아픔을 극복하려는 열정으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괴테는 요양을 위해 휴양지인 마리엔 바트로 갔으며 여기서 울리케를 만났는데 울리케에 대한 애착과 정열에 사로잡혀 청혼하고 거절당하자 이별의 고통에 몸서리쳤다고 합니다. 괴테는 자신의 오랜 휴양지 마리엔 바트의 세력가인 브레지케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브레지케의 딸은 일찍 과부가 되었지만 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장녀 레베초프가 슈트라스부르크의 기숙학교에 있다 방학이 되어 집으로 오니 괴테라는 늙은이가 할아버지 친구라며 와 있었습니다. 문학에 별 관심이 없던 그녀는 괴테가 대단한 작가임을 몰라보고 훌륭한 학자 정도로만 여기는 철없는 말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명예직이긴 하지만 추밀 고문관이란 높은 직함을 갖고 있는 괴테와 10대 소녀는 어느 날 저택 앞 벤치에 앉아 있었고 슈트라스부르크의 추억이 많은 괴테는 소녀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모저모를 종알종알 종달새처럼 얘기하는 소녀와 50년 전 추억을 더듬는 노신사 괴테는 대화의 즐거움을 제공한 소녀에게 며칠 뒤 책을 한 권 선물합니다. 어휴, 책이 무척 두꺼운데요. 비렐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라. 제목이 어렵네요. 최근에 낸 책이요. 지금은 2부를 구상 중이지. 그 뒤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레베초프를 바라보는 괴테의 눈길은 예사롭지 않았고 가볍게 하는 입맞춤에도 전율을 느끼곤 했습니다.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괴테는 이젠 늙은이가 된 스스로를 타이르며 나무랐지만 계속 사랑을 잃다가 2년 뒤인 1823년에는 울리케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런 청혼의 친구이던 공작 칼 폰 아우구스트는 배를 잡고 웃으면서 74세, 19살 여자를 사랑하다니 이건 심하다며 놀려댔지만 괴테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괴테는 의사까지 찾아가 이 나이에 혼인을 할 수 있냐는 진단까지 받았고 의사는 매우 건강하니 걱정할 것 없다고 답했는데
노인의 약한 심장이 사랑의 두근거림을 못 견딜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괴테를 놀리던 공작 아우구스트도 괴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괴테의 부탁을 승낙하여 레베초프 부인을 찾아가 괴테를 소개하고 괴테가 부인의 딸을 좋아한다고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울리케의 어머니인 레베초프 부인은 괴테 씨는 너무 유명하고 그런 분이 우리 집안과 한 집안이 되는 건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라는 식으로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울리케가 괴테에게 보낸 시선은 연인에 대한 성애라기보다는 이름 높은 인물에 대한 존경 섞인 애정에 가까웠고 괴테의 아들인 아우구스트도 결사 반대에 혼인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괴테의 청혼에 가장 격분한 이는 아들이었는데 그는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아버지가 정말 결혼하면 베를린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괴테가 얼마나 유명한 인물인지도 알지 못해 그를 천진난만하게만 대했다고 하는데 울리케는 괴테의 아들인 아우구스트보다 15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래도 괴테는 이 사랑을 두고 여기에서 나는 사랑을 하고 그리하여 사랑받으면서 행복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괴테의 총애를 받았던 울리케의 운명은 의외로 박복했는데 아주 매력적인 여성으로 성장 못 남성들의 구애를 받았지만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울리케는 평생을 독신으로 외롭게 살았다는데 괴테 영혼의 포로가 된 것인지 이루지 못한 둘의 애틋한 사랑은 그렇게 문학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멸의 전설이 됐습니다. 괴테는 그녀와의 사랑을 마리엔 바트의 비가에 남기고 그 시련의 슬픔을 딛고 사랑의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그의 마지막 작품 파우스트 제2부를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태양이 바다의 미광을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괴테가 20대에 썼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비극적 결말처럼 괴테도 늙은 베르테르가 될 수도 있었지만 마리엔 바트의 비가를 통해 새 희망을 찾았다고 슈테판 츠바이크는 썼습니다. 이 시를 계속 낭독하며 고통을 극복했고 구상에서 완성까지 60년이 걸린 대작 파우스트 츠필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괴테 문학의 시작이라면 파우스트는 끝이자 완성인데 그는 사랑을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압과 착취 속물 근성과 편협한 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적 시민계층을 작품의 이상적인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으며 진정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여인들 그것도 대부분은 다른 남자의 여자를 사랑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를 사랑한 여인들도 자유로운 사랑을 갈망한 모험가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흔히 현실과 이상이 충돌하듯이 괴테의 작품에는 오히려 지고지순한 여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박하고 헌신적인 조용한 모습을 그린 내용이 인상적이지만 인류사가 이성과 감성에 대립되었듯이 18세기 독일 사회의 문화적 갈등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재 작가와 여인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그가 만났던 여성들은 언제나 그의 창작욕과 열정을 이끌어냈는데 그녀들로 인해 펜을 잡아 사랑의 열병에 대한 고뇌들이 발견됩니다. 인간의 삶과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남긴 괴테는 떠올리기 쉬워도 그가 거쳐간 여성들이 누구인지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제가 말해주듯 천재를 사랑한 여성들의 관점으로 보면 작가가 남긴 글들이 그를 사랑했던 여성들의 영향이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74살의 괴테가 17살의 레베초프를 사랑한 결과 완성된 파우스트 이야기였습니다.